5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 50세를 넘기면서 잠이 안 오는 밤이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은행 통장을 보며 한숨이 나오고 건강검진 결과가 두려워지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직장에서는 자리를 내줘야 하고 자녀 교육비는 여전히 감당해야 하니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50세라도 어떤 사람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몰랐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실수,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 첫 번째 실수는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아직 아픈 곳도 없는데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50세 이후 발견되는 질병의 70%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55세 회사원 김 씨는 몸이 조금 무겁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200을 넘겼습니다. 정상이 100 이하인데 말이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도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검진을 미뤘다면 몇 년 후 합병증으로 고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아프면 병원 간다가 아니라 안 아플 때 미리 검사한다가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실수, 노후 자금을 대충 계산하는 것. 두 번째 실수는 노후 자금을 대충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있으면 어떻게든 살겠지. 정말 그럴까요?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65만 원입니다. 65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집값, 생활비, 의료비까지 모두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의료비입니다. 65세 이후 평균 의료비는 월 30만 원을 넘습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병원비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전 소득이 7,080%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월 300만 원을 벌었다면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연금, 적금,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었어.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50세부터 15년만 준비해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강과 돈 문제, 사실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 돈이 많거나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다음 3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인간관계를 좁히는 것. 세 번째 실수는 인간관계를 좁히는 것입니다. 50세 이후 가장 큰 적은 사실 외로움입니다.
회사에서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 바쁘고 배우자와만 하루 종일 있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제 편하게 집에서 쉬자 하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이 더 중요했던 거죠. 실제로 친구가 많은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50% 낮았고 인지 능력도 더 오래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둘째,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세요. 등산, 독서, 요리 등 취미 모임이나 종교 활동, 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셋째, 가족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는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 자기 개발을 멈추는 것. 네 번째 실수는 자기 개발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해?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의 뇌는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춘 사람의 뇌는 급속히 노화됩니다. 더 중요한 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면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쇼핑도 어려워집니다. 인터넷 검색을 할 줄 모르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온라인 소통이 어려워 더욱 고립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꼭 어려운 걸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간단한 요리, 새로운 취미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부정적인 습관을 방치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는 부정적인 습관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평생 살아온 대로 사는 게 편해. 하지만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작은 습관이 누적 효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매일 밤 12시 넘어 자는 습관, 운동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습관,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습관. 젊을 때는 이런 습관들이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습관들이 큰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당뇨, 고혈압, 치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운동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줄일 수 있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평불만,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습관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실수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5%의 사람들이 노후 삶은 정말 달랐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새로운 것을 배우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 실수를 하나씩 할 때마다 노후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50세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상태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단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피하신다면 말이죠. 첫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둘째, 노후 자금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셋째,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넷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걸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저는 인간관계를 추천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이 50세 이상이라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수를 막는 것이 평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생 후반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전해 드릴 테니 구독해 주시면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